카타르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향후 최장 5년간 주요 수입국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 공급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무역에 있어 가장 두려운 단어인 불가항력, 포스마주르 조항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팬데믹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 발생 시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이 법적 면죄부가 중동의 심장부에서 발동된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선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타격하자 이란은 곧각 보복의 칼날을 카타르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LNG 생산단지가 직격탄을 맞았고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전체 수출 능력의 17%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복구에만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석과 함께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과 맺은 굳건했던 장기 공급 계약들이 일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뉴스가 글로벌 금융 단말기를 강타한 직후 아시아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과 유럽 천연가스 지표는 발작에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극심한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20%를 단일 국가 압도적인 매장량으로 통제해온 카타르의 피격은 단순한 수급 불안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체계가 영구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파열하며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지금 유독 아시아의 한 국가만이 당황하는 기색 없이 묘할 정도로 차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극명한 온도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사태의 진원지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단순한 가스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대동맥이자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와도 같은 세계 최대의 LNG 생산 허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우스 파르스 폭격에 분노한 이란의 미사일이 정확히 이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총 14개의 거대한 LNG 생산 라인 중 핵심 2곳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가스 액화 연료 시설 2개 중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LNG 생산량은 연간 1280만 톤, 카타르 전체 수출 물량의 17%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당국조차 그 피해의 규모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격된 세계 주요 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 손실액만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육박하며 건설 당시에만 260억 달러가 투입된 국가 초고도 기관망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뿜어내는 진정한 공포는 파괴된 잔해 속에 숨겨진 지분 구조에 있습니다. 맹렬히 불타오른 LNG 생산 라인 S4와 S6의 배후에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 미국 엑슨모빌이 존재합니다. 엑슨모빌은 S4 라인의 34%, S6 라인의 30% 지분을 보유한 핵심 주주입니다. 즉, 이란의 미사일은 카타르의 영토를 때렸지만 그 폭발의 충격파는 워싱턴의 심장부와 미국 굴지의 자본을 정면으로 강타한 격입니다. 피해는 천연가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콘덴세이트 생산량 24% 급감, 서민 경제의 필수 연료인 LPG 13% 감소는 물론이고 글로벌 첨단 산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헬륨의 생산량마저 14%나 증발해버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냉각 공정과 정밀 의료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헬륨의 공급 차질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넘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연쇄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파괴된 시설의 잔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절망적인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시설의 가동을 재개하기 위한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는 적대 행위가 우선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성이 멎지 않는 한 재건의 희망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카타르산 에너지에 생명줄을 걸고 있던 국가들은 칠흑 같은 암흑의 터널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에너지를 구해야 하는 수입국들에게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은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는 즉각적으로 실물 경제의 패닉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격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시아와 유럽의 수입국들은 지금 어떠한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스밸브가 잠긴다는 의미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무역에 굳건했던 법적 질서가 붕괴됨을 뜻합니다. 카타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게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수입국들은 생존을 위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인 글로벌 현물시장, 스팟마켓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안정적인 가격 보호막이 사라진 현물시장은 부르는 게 갑인 잔혹한 투기장입니다. 에너지업계와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단지 산업계의 위기를 넘어 당장 서민들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과 전 국가적인 전기 요금에 파멸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최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이란의 광선유 드론이 유조선을 무차별 타격하며 사실상 봉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동발 원유가 묶인 상황에서 카타르의 LNG 공급망마저 끊어지는 전례 없는 퍼펙트 스톰이 글로벌 경제를 덮친 것입니다. 당장 카타르와 직접적인 장기 계약을 맺고 에너지 안보에 근간을 의존해온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맞았으며 카타르산 LNG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했던 세 개의 공장, 중국마저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쟁탈전이 벌어져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셀러 우위, 셀러스 마켓 구조로 재편될 것이며 살인적인 LNG 가격 폭등은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경고는 이미 아시아 주변국들에서 처절한 연쇄 붕괴 현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베트남입니다. 중동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베트남은 급기야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해 원유 확보를 애원하는 다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항공유의 40%를 책임지던 중국과 태국마저 자국 내 수급을 이유로 수출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당장 4월부터 베트남의 하늘길이 절반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도차이나 경제의 허브 태국은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며 자국 우선주의인 에너지 쇄국에 돌입했고, 필리핀은 서방의 매서운 제재를 무릅쓰고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타진하는 동시에 모든 정부기관에 주 4일 근무제를 강제하며 뼈를 깎는 에너지 배급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부도 사태에 상흔이 차에 가시지 않은 스리랑카는 다시 연료 배급제라는 암흑기로 회귀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일주일에 단 15리터의 연료만 주유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재고가 한 달치 남짓에 불과한 대만은 국가 산업 근간이 흔들리는 초비상 사태를 맞았고, 세계 2위의 막대한 LPG 수입국 인도는 길거리의 식당들이 불을 켜지 못해 줄도산하는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 외교부가 껄끄러운 관계였던 이란 수뇌부와 다급히 한 라인을 가동해 억류될 뻔한 자국 LPG 선박 2척을 간신히 빼낸 일화는 지금의 에너지 수급이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절대적 생존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토록 전 세계가 에너지를 구하지 못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는 이토록 고요할 수 있으며 흔한 가스 대란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앞다투어 비상 랜턴을 켜고 제한 급전에 돌입하는 이 처절한 아수라장 속에서 대한민국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LPG 위기라는 단어조차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는 이 기현상의 이면에는 과거 수차례의 오일 쇼크와 자원 무기화의 뼈아픈 역사를 겪으며 절치부심해온 한국의 치밀한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 다이버시피케이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척박한 지정학적 환경은 역으로 한국을 가장 기민한 자원 안보 강국으로 담금질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한국가스공사 코가스는 오래전부터 중동이라는 화약괴 국가의 운명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것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 지구적인 가스 공급 루트 개척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글로벌 지정학적 단층선을 피해 호주,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동남아의 미얀마, 그리고 북미의 캐나다 등 전 세계 11개국의 21개의 거대한 해외 에너지 생산 거점을 심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량은 2024년 기준 1억 9,700만 톤,
이는 중동의 가스밸브가 완전히 잠기더라도 한국 경제가 무려 4.3년 동안 자체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전략 비축 물량입니다. 특히 서호주 해상에 떠있는 거대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인 프렐류드 FLNG는 단순한 가스전을 넘어 매년 40만 톤의 핵심 LPG를 뿜어내며 한국의 내수 시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거대한 생명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패권을 뒤흔들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거치지 않는 완벽한 대체 루트 LNG 캐나다 프로젝트 1단계 생산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북미의 풍부한 가스를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직항으로 쏘아 올리는 이 새로운 대동맥은 중동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웃한 베트남이 항공유가 바닥나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태국이 빗장을 걸어 잠글 때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과 북미를 아우르는 다중 방어망을 통해 흔들림 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변화된 인프라 외에 정부 차원에서는 도대체 카타르의 수출이 완전히 끊기는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미리 계산하고 방어막을 구축해 두었던 것일까요? 한국 정부가 보여준 이 기묘한 여유의 이면에는 단순한 운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던 초기 단계부터 이미 최악의 상황, 즉 카타르산 LNG 수입 물량이 하루아침에 완전한 제로 영워스트가 되는 극단적인 셧다운 사태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가동해 왔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지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국가의 필수 전력망과 핵심 산업계가 소비해야 할 막대한 물량의 천연가스를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매집하여 비축 기지에 가득 채워둔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에너지 역학 구도의 흐름마저 절묘하게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과거 카타르와 맺었던 연간 210만 톤 규모의 거대한 LNG 장기 공급 계약이 마침내 수명을 다하고 종료를 맞이합니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 포트폴리오에서 카타르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15%에서 한 자릿수인 8%대까지 급전직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카타르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하고 수출 밸브를 완전히 걸어 잠근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입게 될 충격의 절대치가 이미 절반 이하로 반감되어 버린 완벽한 구조적 방어막이 완성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에너지 피해를 줄이는 수세적인 방어망을 넘어 주변 수입국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기를 오히려 거대한 경제적 국부 창출의 지렛대로 뒤집어버리는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파괴적인 수출입 산업의 융합 구조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과 유가 급등이라는 재앙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며 신음할 때 한국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와 핵심 에너지를 자국의 첨단 방위산업 역량과 맞교환하는 전무후무한 안보경제 스왑 파워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체결한 조단위의 천궁 EMS AM2 지대공 요격 미사일 수출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는데 과연 피가 튀기는 중동의 화약고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이 첨단 방어 무기 체계는 어떻게 국가의 혈관인 원유 수급망을 최우선으로 사수하는 궁극의 경제적 방패로 진화하게 된 것일까요? 중동의 붉은 모래사막 위로 날아든 적대 세력의 무인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위협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청웅 EMS AM2 만나는 무려 96%라는 경이로운 실전 요격률을 기록하며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는 단순히 우수한 무기 체계를 팔았다는 의미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정학적 게임의 룰을 한국이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국의 하늘과 핵심 원유, 인프라가 불타오를 위기에서 청웅이의 위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즉각적인 미사일 추가 주문을 요청했고,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방산 수출의 대가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얻어내지 못한 파격적인 반대급부를 쟁취해냈습니다. 바로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최우선일 순위로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아랍에미리트의 확고한 국가적 맹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중동의 핵심 원유 수출항인 푸자이라 항구에서 다이렉트로 선적되어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조차 없이 한국으로 직행하는, 그야말로 에너지와 안보가 완벽하게 결합된 영구적인 혈맹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유가 폭등과 에너지 고갈의 공포 속에 국가 자본을 탕진하며 신음할 때, 한국은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자국의 첨단 방위 산업을 거대한 자원 외교의 무기로 치환하며 주변 강대국들조차 흉내낼 수 없는 초격차의 경제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국가적 유연성과 전략적 기동성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멈추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남들이 외면하던 재래식 무기와 첨단 방공망을 쉴 새 없이 벼려왔습니다. 동시에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절대적인 자원 빈국이면서도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수출로 지탱해야만 했던 뼈아픈 역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미세한 균열조차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을 DNA에 각인시켰습니다. 과거 수많은 열강과 이웃 국가들은 거대한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두고 비효율적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정학적 저주라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극한의 위기가 도래한 지금 그 저주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변화된 에너지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자 강력한 국력의 발판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국가적인 에너지 방어막과 선제적인 원유 확보가 실패했을 경우 한 국가의 실물 경제와 것이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참혹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원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가 왜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차가운 경제 지표와 숫자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과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단 3개월만 지속되어도 대한민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즉각적으로 0.3%포인트 증발해버립니다. 만약 이 치명적인 충격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성장률 0%라는 끔찍한 늪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당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며 국가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그 기초가 되는 국제 유가의 베이스라인은 배럴당 60이 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포성과 함께 글로벌 유가가 90달러 선을 가볍게 돌파하고 서부 텍사사스산 원유 WTI가 110달러를 위협하는 현재의 비상 시나리오가 안착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 산업의 모태인 석유화학 및 정유 제품 가격은 순식간에 50% 가까이 폭등하게 되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성장률이 최대 1.2%포인트 이상 곤두박질치는 치명타로 작용합니다. 시중의 체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실물 경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최악의 경제 재앙,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실물 경제를 덮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찔한 벼랑 끝에서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선제적인 방산에너지 스왑을 통해 2,400만 배럴의 전략 원유를 독자적으로 확보해낸 사건은 전 세계 거시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축유 창고를 채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척추인 실물 경제의 붕괴를 막고 마이너스 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를 최전선에서 방어해낸 거대한 거시경제적 방패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한국과 비슷한 제조 및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대만이 현재 극심한 에너지 고갈로 인해 국가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 더마 마이너스 남미로 추락할 것을 극도로 우려하며 국가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완벽히 대비되는 뼈아픈 장면입니다. 설령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변동성의 여파로 인해
한국의 최종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아 0%대에 머문다 하더라도 이는 주변 경쟁국들이 치명적인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피를 흘리며 허우적댈 때 한국은 선제적으로 구축해둔 원유 파이프라인과 다변화된 LPG 생명선을 통해 홀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며 생존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튼튼한 에너지 안보와 거대한 방산 수출이라는 두 개의 굳건한 기둥으로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대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과연 어떠한 파괴적인 시너지를 폭발시킬 준비를 마친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구축한 이 철벽 같은 에너지 방어선과 K방산의 폭발적인 수출 역량은 단순히 거시경제의 붕괴를 막아내는 수세적인 방패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축이 지정학적 태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탱해주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자본과 미래 권력이 블랙홀처럼 집중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바로 첨단 반도체와 로봇 산업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를 전 세계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국들이 살인적인 에너지 비용 폭등과 멈춰버린 공장 라인 앞에서 신음하며 막대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제품 단계 전가할 수밖에 없을 때 한국은 사전에 비축하고 다변화한 동력을 바탕으로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팹과 첨단 제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내심 가장 뼈아프게 부러워하고 결코 단기간의 자본만으로는 모방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완벽한 산업선순환 사이클 버추어스 사이클의 실체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에너지 빈국의 굴레를 전 지구적인 카스전 확보로 극복하고 지정학적 화약고라는 안보 리스크를 압도적인 무기 수출의 기회로 뒤집었으며 여기서 확보된 막대한 외화와 경제적 안정성을 다시 미래 첨단 산업의 심장에 쏟아붓는 무서운 국가적 전략입니다. 결국 이번 중동의 전면전 위기와 카타르발 LNG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 패닉 속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딛고 오히려 경제 지표상 플러스를 기록하며 다음 차원으로 도약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남들이 안일하게 평화를 노래하며 당장의 수익성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항상 최악의 위기를 상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십수년간 지구촌 오지를 누비며 생존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온 대한민국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 집요하고도 위대한 저력이 마침내 전 세계가 멈춰버린 위기의 시대를 맞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의 거대한 초격차 슈퍼 개버나트로 화려하게 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